어떡하지? 괜찮아. 또 펴야겠네. 앞에 쌤이 뭐 설명했지? 삼각형의 넓이 있네, 그지? 삼각형의 넓이가 날아갔네. 갑자기 우울해졌다. 연성 어떡하지? 우울해서 수업 못하겠다. 자, 세 번째. 연생이가 그만하라고 하니까 왠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 연성. 알겠죠? 자, 그 외. 자, 이 두 가지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 그 외의 사각형은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1번 대각선을 그린다. 자, 두 번째는 자, 2번 대각선을 그린다. 자, 사각형의 넓이는 대각선을 그어서 삼각형 넓이 두 개를 더해서 구합니다. 알겠지? 자, 그런데 이건 사실 2학년한테는 잘 하지 않는 질문인데, 아, 너네 1학년이구나. 1학년한테는 잘 하지 않는 질문인데, 이렇게 그어야 될까? 이렇게 그어야 될까? 각이 어디가 조정이 각은 여기 다 주어질 수 있어. 그지? 자, 비슷한데 특수각의 위치를 가지고 결정해. 특수각의 위치. 그죠? 특수각이 여기가 주어졌다? 그럼 이렇게 잖아. 특수각이 여기가 주어졌다? 그럼 이렇게 잖아. 그죠? 각이 아니에요. 각이 아니고 특수각. 알겠죠? 특수각. 자, 그거를 기준으로 사각형을 자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65쪽은 대표 유형 11번 하고 유제 2개. 자, 이렇게 숙제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의 활용이 끝났어. 자, 그러면 오늘은 자, 내신 대비는 선생님이 언제라고 했죠? 8월 17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부터. 알겠죠? 다음 주 토요일부터 도형의 이동부터 하겠습니다. 도형의 이동. 다음 주 수요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자, 수열부터 배울게요. 수열. 수열. 수. 넘버. 수. 들. 넘버스. 수 여러 개. 수. 열. 적지 마. 자, 수열이 뭘까요? 수열. 수들의 나열. 맞습니다. 그죠? 수를 나열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수가 여러 개 있는 거랑 수를 나열했다랑 이게 뭐가 다르지? 순서가 맞아. 순서가 있어.
순서가 있는 거 맞아. 근데 이 순서가 있다라는 말은 어떤 말로 생각하면 되냐면, 자, 규칙성이 있는 수들을 나열한 것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열. 알겠죠? 자, 규칙성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측이 가능하다. 예측이 가능해요. 그죠? 0, 1, 0. 그 다음 뭐죠? 7입니다. 그죠? 선생님 생일. 알겠죠? 선생님 생일. 자, 이런 거 말고 1, 3, 5. 그 다음 뭐죠? 7. 왜 7인 거지? 뭐 홀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플러스 2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규칙성이 있는 수들을 하나씩 나열한 것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데, 자, 수열은 우리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A, N 이렇게 써요. 그죠? 괄호가 있는데 일단 쌤이 괄호를 안 쓸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수열. 자, 뭐냐 하면은 규칙성이 있는 수들에 번호를 붙인단 말이야. 번호를. 근데 번호를 어떻게 붙이냐면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A라고 쓰고 여기 작게 이렇게. 그렇죠? 자, 얘는 두 번째 수. 우리가 두 번째 항이라고 그래. 두 번째 항. 이렇게. 그래서 A라고 쓰고 작게 3, 4 이렇게 써. 그죠? 그러면 얘는 뭘까요? 그렇죠. 일곱 번째 항인 거예요. 일곱 번째 항. 그죠? 일곱 번째 항은 9, 11 그리고 얼마가 돼요? 13입니다. 13. 그지? 자, 연성이 29번째 항은 뭐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29번째 항, 제가 뭔지 말하려면은, 자, 얘가 필요한데, 자, 이게 네 번째 항이라고 했죠? 두 번째 항이죠? 그럼 얘는 뭐지? 그러니까 n번째 항이니까 n번째 항. n번째 항. 자, 얘는 n번째 항. 자, 그런데 우리가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그래요. 일반항. 일반항. 왜냐하면 n번째 항에서 n 대신에 3을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세 번째 항이에요. 그죠? 4를 대입하면 몇 번째 항이에요? 네 번째 항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른 항들을 대표하는 항이라고 해서 일반항이라고 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수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게. 자, 수열은 수들이 규칙성이 있다는 뜻이고, 이 규칙성이 있는 수들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번호를 매길 수 있다는 뜻이고, 자, 얘네들을 대표하는 뭐가 있다? n번째 항, 일반항이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 등차. 자, 등차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자. 등차. 등, 같다. 차, 뭐겠어? 차이. 그죠? 좀 전에 썼던 1, 4, 7, 10. 그 다음 뭐죠? 13.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하고,
얘를 두 번째 항이라고 하고 얘를 세 번째 항이라고 하고 얘를 네 번째 항이라고 해요. 그죠? 자, 규칙성이 뭡니까? 그렇죠. 자, 요렇게 플러스 3인 거예요. 요렇게 플러스 3인 거예요. 요렇게 플러스 3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걸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값이 얼마죠? 3이죠.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값도 3이고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뺀 값도 3이고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다르게 생각하면 일정한 값을 계속 더하는 수열이죠. 자, 이때 요 일정한 차이를 똑같은 차이를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자,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불러. 공차. 자, 공차. 요 3을 또는 요 3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공차. 자, 그래서 우리가 항을 나타낼 때 자,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자, 공차를 한 번 더한 거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두 번 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세 번 더한 게 되겠죠. 그죠? 자, 이 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을 구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현지 몇 번 더하면 될까? 함수로 빼기 아, 그렇지. n-1번. n-1번 더하면 되죠. 그치? 자, 첫째 항이 지금 얼마죠? 1. 그래서 얘가 3n-2로 요게 이제 일반항. 그래서 일반항의 의미는 내가 40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n 대신에 40을 넣으면 되죠. 3 곱하기 40 빼기 1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 공차를 자, 보통 우리가 D라고 말했어요. D. 그죠? 간격이라는 뜻이에요. 간격 D. 자, 공차를 이용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써보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자, 얘를 써보면 일반항은 몇 번째 항? n번째 항이죠? n번째 항. 자,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은찬이 몇 번 더 하는 것이다? 그렇죠. n-1번 더 하는 거죠. 얘가 등차 수열의 일반.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대표 유형 1번. 자, 여기는 n-3번 전체를 하지 않을게. 알겠죠? 자, 수열 단원은 n-3번 전체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 3항은 어떻게 쓰면 되죠? 그렇게 쓰면 되죠.
그죠? 자, 파랑은 이렇게 쓰면 되죠. 그지? 자, 거기다가 밑줄 한번 그어볼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다. 자, 이런 말이 되게 잘 나오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한 값이 얼마가 된다? 0 된다. 더한 값이 0. 자, 제 5항이 마이너스이라고 했습니다. 5항이 마이너스.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246은 제 몇 번째 항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세 번째 항은 여기다가 3 넣으면 되죠. a 플러스 2d. 자, 여기서 a는 첫째 항. 여덟 번째 항은 a 플러스 7d. 그죠? 그래서 2a 더하기 9d가 얼마가 돼? 0 되는 거죠. 그럼 다섯 번째 항은 뭐죠? a 더하기 4d. 자, 얘가 마이너스가. 자, 요 둘을 연립하면 되겠죠. 그죠? 자, 고1은 이렇게 배우면 가장 좋아요. 자, 근데 괜찮아. 자, 고3은 어떻게 배우냐면 고3은 이렇게 배웁니다. 이렇게. 자, 등차 수열은 이렇게 더한 값하고 이렇게 더한 값이 이게 똑같아요. 연성. 자, 여기 봐. 여기 봐. 1, 4, 7, 10, 13, 16, 15, 22, 25. 여기까지 써볼게. 잠깐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더하면 값이 얼마죠? 26. 요렇게 더하면 얼마죠? 26. 요렇게 더하면 얼마죠? 26. 요렇게 더하면 얼마죠? 26. 그치? 은찬이, 이게 왜 똑같지? 왜 똑같죠? 우연입니까? 왜 똑같죠? 반드시 같죠? 이유가 뭐지? 자, 등차 수열은 간격이 다 같은 수라고 생각하면 돼. 간격. 그지? 그러면 요렇게는 플러스 D잖아. 그죠? 근데 요렇게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D가. 그래서 요렇게 더한 값이랑 요렇게 더한 값이랑 똑같죠.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거랑 똑같아요. 맞니? 그러면 이렇게 더한 것도 얼마가 되죠? 0 되죠. 얘가 얼마가 돼? 2. 그럼 공차가 얼마란 얘기죠? 4. 이렇게 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직은 그냥 이렇게 풀면 충분해요. 알겠죠? 굳이 이런 생각까지는 천천히 나중에 해도 괜찮다. 자, 그럼 여기는 지우고, 자, 여기도 지우고. 그래서 뭐를 구하는 거지? 책이 어떻게 떨어졌네. 자, 답이 얼마죠? 5번 맞습니까? 답은 5번.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은 쉽게 배우면 되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자꾸 욕심을 내고 싶어. 욕심을 내고 싶어. 자, 일반항을 구할 때 공차가 4잖아요. 그치? 그러면 꼭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4n 이렇게 쓰면 돼요. 4n.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결국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다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n에 대한 1차식이 된다. 지금은 이런 내용들이 괜히 수열 그냥 쉬운데 왜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깜짝 놀라요. 나중에 1차식. 자, n에 대한 1차식인데 이 1창의 개수가 항상 뭐랑 같아요? 공차랑 같아요. 자, 그래서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은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얘를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하면 다섯 번째 항이 20 더하기 네모가 되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네모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2가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러면 246이 된다는 것은 4n이 268 된다는 거고, 자, 4를 나누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제 67항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대표 유형 2번. 대표 유형 2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얘가 뭐냐면 얘를 일반항으로 하는 일반항이 얘인 수열, 일반항이 AN인 수열이다. 일반항은 AN인 수열. 그죠? 일반항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n번장이라고 했죠. n번장.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자, AN이 지금 뭡니까? AN이 3n-4죠. 3n-. 그죠? 그러니까 요 수열은 얘가 n번째 항이야. 자, 그러면 이건 뭐죠? 첫 번째 항이지. n 대신에 뭐 넣으면 돼? 1 넣으면 돼. 자, 공차는 얼마라고 하면 될까? 공차는 얘가 공차죠. 3이 나왔어. 자, 선생님이 뭔가 당연한 얘기를 한 것 같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뭘까요? 얘는 뭘까요? 네. 얘가 뭘까? 얘는
일반항이 예인수. 아니 선생님, 아까 일반항은 얘라면서요. 이건 뭐지 그럼? 자, 잘 봐. 그러니까 표기의 차이인데 A2n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 n 대신에 뭐를 넣은 거예요? 2n을 넣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항이 6n-4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첫째 항이 얼마죠? 얘는 첫째 항이 첫 항. 그래서 첫 항은 n 대신에 1 넣어서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아까 전에 첫 항이 -1이라면서요. 그거는 이제 이 수열이고,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굳이 나타내자면 얘가 첫 번째 항인 거야. 그죠? 얘가 첫 번째. 그치? 근데 선생님은 솔직히 반대. 자, 뭐를 반대하느냐? 수열을 지금 처음 배우잖아. 그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머릿속을 복잡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 그치? 이런 것들은 그냥 수열을 배우고 나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배우면 되는 건데, 이 등차 수열이 앞에는 너무 쉽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를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틀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공차는 얼마지? 공차는 3입니까? 아니죠. 6이죠. 공차는 6. 자,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건 뭐죠? 얘는? 자, 그렇지. 자, n 대신에 여기 n 대신에 2n 플러스 1을 넣어서 6n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a 2n 더하기. 자, 얘가 몇 번째 항이라고? 얘가 1반항. 이게 n번째 항. 그래서 얘를 an이라고 쓰면 이상하잖아.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어? bn이라고 하면 돼. bn. 됐지? 그러면 얘는 첫째 항이 얼마지? 첫째 항이 5. 그죠? 공차는 6 이렇게 6.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보면은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자, 봐.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이 수열의 몇 번째 항이랑 같다? 아니지.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이 수열의 몇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랑 같다. 이런 의미가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고, 유제는 숙제. 등차 수열의 규칙성의 특징, 일정한 값을 더하는 거. 자, 얘가 공차라고 배웠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렇게 쓴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배울 내용은 뭐냐면 등차 중항이에요. 등차 중항.
중앙 아니야. 중항. 가운데 있는 항이라는 뜻이에요. 가운데 있는 항. 자, 보여줄게. 1, 4, 7, 10, 13, 16, 19, 22. 땡땡땡 이렇게 있다. 그지? 그러면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얘가 등차 중항이에요. 그렇죠? 자, 얘는 뭔데 이름이 있습니까? 자, 얘는 뭐냐 하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1 더하기 7 4의 9배랑 어때요? 똑같아요. 맞니?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대충 3개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13 더하기 19는 16의 몇 배? 2배. 그죠? 자, 우연일까요? 아니면 모전항이 반드시 이럴까요? 자, 모전항이 반드시 이럽니다. 그죠? 자, 연성이 이유가 뭘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죠? 자, 우리가 어떤 세 개의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녀석을 A라고 한다면 얘는 A에서 공차를 더한 거죠. 얘는 A에서 공차를 뺀 거죠. 자, 따라서 얘랑 얘랑 더한 값은 반드시 이놈의 몇 배랑 같습니다. 2배랑 같다. 그치? 자, 이때의 가운데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적으면 돼요. AN이 등차수예요. 이때 자, 얘는 뭘까요? 얘는 뭘까요? 그렇죠, 공차예요. 공차. 얘는 뭘까요? 공차예요. 그죠? 공차. 이 두 값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를 쑥쑥 넘겨보면 이렇게 되겠죠. A, N 플러스 A, N 플러스 1번째. 자, 이 녀석은 2배의 N 플러스 1번째 이렇게 되는데 이때 얘를 우리가 이 녀석을 뭐라고 한다? 등차 중항이라고. 자, 얘는 얘하고 얘의 가운데 있는 항과 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수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A, B, C의 관계는 뭐겠습니까? A, B, C의 관계는 A 플러스 C가 뭐랑 같다? 2B랑 같다 이런 얘기. 또는 자, 그냥 세수가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하면 이 세수는 우리가 가운데를 A라고 둬서 이렇게 나타내죠. 뭔가 당연한 것 같은데
왜 등차 중앙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하냐면 등차 수열에서 이 녀석의 역할은 진짜 중요해요. 좀 과장하면 모든 등차 수열 문제는 등차 중앙으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 유형 3번을 볼게. 대표 유형 3번. 대표 유형 3번. A3 더하기 A2. 자, 얘가 36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처음 배우니까 당연한 거죠. 자, 이렇게 한 게 이제 가장 잘하는 거예요. 박수. 그죠?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항은 얘고 다섯 번째 항은 얘.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잘해요. 그지? 그런데 2회차, 인생 2회차는 아니고 등차 수열 2회차라고 한다면 얘를 봤을 때 그죠? 자, 현재 뭐가 생각날 것 같아? 등차죠. 그렇죠.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가운데의 항이 뭐죠? 네 번째 항.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는 2배의 뭐랑 같다? 네 번째 항이랑 같다. 그러니까 얘는 네 번째 항이 얼마구나? 18이구나 이런 뜻이다. 자, 그러면 A2 곱하기 A4 얘가 180이라고 했으니까 A2는 뭐가 되죠? 10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데, 자, 주연이 얘랑 얘를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생각나는? 자, 등차 수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있으면은 이 간격을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럼 봐봐. 네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간격이 몇 칸이야? 간격이 두 칸이죠. 그죠? 간격이 두 칸이라는 것은 2D라는. 자, 그게 18하고 10이니까 이게 간격이 얼마지? 8. 따라서 공차가 얼마나 되겠죠? 4니. 아, 선생님 그냥 이게 네 번째 아니고 두 번째 아니니까 이거 빼면 2D가 되겠네요.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 간격이 같기 때문에 한 칸, 두 칸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중에 되게 편해. 나중에. 이렇게 값이 나와 있을 때는 뭐 어떻게 계산하나 똑같은데 값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이런 식의 사고가 좋다는 거야. 한 칸, 두 칸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공차를 구했으니까 자, 일반항 한번 구해볼게. 자, 연성이 벌써 풀었어? 너 뭐해? 자, 공차가 4잖아.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어? 너희 힘들지 지금 수업 오래 해가지고. 요것만 해보실게. 자, 4n 플러스 네모 이렇게 생겼죠. 4n 플러스 네모. 자, 그런데 네 번째 항이 18이니까 여기 4 넣으면 16. 네모는 얼마가 돼야 돼?
2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AN이 100보다 작다. 그러면 4n 플러스 2가 100보다 작다. 자, 4n이 98보다 작다. 그래서 n의 최대값은 20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그죠?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쉬었다가. 뭐라고? 과제? 그래. 여기까지 하고 과제 고치도록 합시다. 살짝을